이곳엔 수십 마리의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그리워하며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유기동물 구호 활동을 진행해온 팅커벨 프로젝트를 찾아갔습니다. 얘는 까꿍이라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부협에서 안락사 직전에 살려온 애예요. 이런 믹스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믹스견 아이들을 신경 써서 살립니다. 현재 총 몇 마리의 유기견이 있습니까? 현재 네. 최근에 많이 입양을 가서 네. 이 입양센터에는 9마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 구조해온 아이가 지금 8마리가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곧 다시 오게 되면 15마리가 됩니다. 입양센터 입소 정원은 15마리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예. 유기견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양이 방에 입소 정원은 7마리인데 지금 6마리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길고양이 중에 아프거나 다친 애들이 구조 요청이 또 와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정 인보를 전제로 그 가정 인보자를 최대한 찾죠. 네. 이 아이는 짱이에요. 팅커벨 입양센터 설립할 때 처음 구조한 아이인데 2014년 3월경에 그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 완전히 쓰러져 있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아이를 저희가 구조했어요.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는데 벌써 이제 입양센터에서 만 5년이 됐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꼬미라고 해가지고 아직 1살이 안 됐어요. 작년도에 일산의 한 외곽 도로에서 어떤 학대자가 어린 새끼 고양이를 6마리를 거기 길거리에다 버려놨는데 5마리가 치워 죽고 얘 하나 살아남았어요. 이름이 꼬미입니다. 팅커벨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팅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입니다. 저희 팅커벨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3년 1월 달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던 팅커벨이라는 작은 말티즈 강아지를 살리려고 데려왔었습니다. 데리고 온 날 저녁에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파보바이러스란 걸 알게 됐고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뜻있는 몇 분이 모여서 애경화장장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몇 분이 이 팅커벨이 이렇게 죽은 것을 너무 헛되이 보내지 말고 팅커벨처럼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는 그런 유기견들을 구해서 우리가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자라는 취지로 그 죽은 팅커벨의 이름을 따서 유기견을 살리는 프로젝트, 즉 팅커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팅커벨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동물 구조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로 이제 유기견과 유기묘 혹은 길고양이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 중에서는 주로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도달한 그런 아주 위태로운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보호소에서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락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가끔은 길거리를 떠도는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그런 유기견들도 저희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치거나 병들어 있거나 해가지고 길에서 생활하기가 힘든 애들, 그런 아이들을 구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카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8,200명입니다. 되게 많네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그 단체를 굉장히 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대표이고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구상들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항상 우리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랑 계획을 공유하고 거기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회원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그 사업을 항상 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운영되는 동물단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이 구조 요청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에서부터 총 5개로 좀 나눕니다. 구조, 요청, 그 다음에 건강 검진, 그 다음에
입양센터 혹은 가정인보에서의 돌봄, 그 다음에 입양 사후 관리까지 총 5개로 나누는데 이게 하나의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례로 긴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후의 동의를 얻는데 거의 대부분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그 원칙에서 하다 보니까는 구조의 형평성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구조 요청은 어떻게 주로 들어옵니까? 구조 요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면은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 게 팅커벨 프로젝트에 그 회비를 내는 정의원으로서 3개월 이상 활동을 한 분이 구조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기존의 회원이 아닌 분이 너무 급하게 막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정 분담, 자기 책임을 분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의원들이 대리로 그 도움을 드립니다. 팅커벨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구조한 동물의 수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입양이 되었나요? 예, 저희는 어떤 그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마리가 입양을 가면 한 마리를 새로 구조해오는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이 팅커벨 입양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600마리 정도의 유기묘 길고양이들을 구조했고 그 중에서 한 560마리 정도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돌보고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길고양이들이 우리 입양센터와 가정인보, 위탁 합쳐서 한 40마리 정도를 지금 현재 돌보고 있고 입양을 보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 보람된 일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2013년 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남시 금광동에 우찬이라는 슈나우저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아주 좁은 골목에 있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는 그 우찬이는 우리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죠. 그 슈나우저를 구하러 갔는데 얘가 너무도 그 처연한 모습으로 이제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가 다행히 자기 몸을 온전히 나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복합골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제 걷게 됐고 저희가 조금 더 돌보다가 6개월 만에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 간 집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주 이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한 해에 유기동물 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적인 통계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나오는데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유기동물 중에서 보호소로 10만 마리가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반은 죽고 반은 산다고 보시면 돼요. 20% 정도는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유기가 아니라 유실이 된 경우죠. 그리고 한 25% 정도는 새 주인에게 입양을 갑니다. 그리고 또 한 20% 정도는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 폐사를 해요. 그리고 한 25% 정도는 보호소에서 공고기간이 지나가지고 안락사됩니다. 그래서 반은 살아서 보호소에서 나오는데 반은 죽습니다. 정부기관의 유기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만 해도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6, 7년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유기견, 유기묘, 길고양이 등에 관해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많이들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길고양이 부분이 많이 좀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그 유기견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아직까지도 버려지는 유기견의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거에 앞서 가지고 법과 제도 자체가 아예 개선이 좀 돼야지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등록을 지금은 10만 이상의 도시의 개들에게만 하는데 그거를 전국 지역에 다 하게 한다든지 또 반려동물의 등록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유기견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동물 유기나 학대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필요할까요? 예, 절대적으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못남을 그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게 학대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마음이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진 속에 이 예쁘게 생긴 푸드라인은 이름이 랑이에요. 랑이. 근데 이 아이가 2018년 9월, 작년 9월에 저희가 구조했을 당시에는 전 주인인 그 학대자가 팔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팔꿈치도 뽑아버려서 발을 딛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뻐졌죠. 그때 담뱃불로 눈도 지지고 얼굴도 지지고, 이게 지금 시커먼 게 이게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에요. 그 당시 구조했을 때 사진을 보면은 마치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런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다리도 땅에 못 딛고 있죠. 이 상태에 있던 아이였는데 저희가 잘 치료를 해가지고 입양을 보내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예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대를 받는 아이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 사랑을 받는 아이는 이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학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 랑이의 표정을 보고 정말 깊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것만으로 근본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일단 처벌 강화가 되면은 일정 부분 해결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그 독일을 다녀왔는데, 뮌헨이랑 베를린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민들이랑 우리가 한국에서 온 견학단이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개를 위해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우리 개들이 그렇게 등록하고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떳떳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견주분이 키우는 개마다 세금을 다 부과한다면 포기하는 견주도 엄청 속출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유기동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지금 9마리가 있지만은 그 개들에 전부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금 부과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개들을 안락사 시켰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락사 과연 옳은 행위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아주 불가피한 상태의 그 안락사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수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생명이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유지만 시키는 거는 고통스러울 뿐이다라는 수의학적 판단이 있었을 때, 그때는 안락사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더 수용할 장소가 모자라서 지금 시보호소들처럼, 그리고 더 많은 유기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먼저 있는 아이들을 뺀다든지, 뭐 치료비가 좀 든다든지, 혹은 약간 사납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안락사를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할 수도 있다고 아예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후원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안락사가 없는 단체라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안락사를 시켰으니까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배신감이 느껴지죠.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인도주의적인 안락사를 시켰다면은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인도주의적으로 해야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팅커벨 프로젝트처럼 애견 화장장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유골을 평소에 산책을 하는 곳에 뿌려준다든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수목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인 사후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십 마리의 안락사 시킨 그 유기견들을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환경 폐기물들과 함께 한 번에 소각시켜서 뼈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그건 인도주의적인 안락사의 후속 조치라고 전혀 볼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팅커벨 프로젝트가 진행할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줄곧 해왔던 팅커벨 프로젝트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는 유기견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과의 공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TNR이라고 있어요. 그 TNR을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그 TNR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위 지역 주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한 불만이 없고, 그래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좀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하고 싶고요. 지방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들을 돕는 활동을 지금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유기견이 한 200마리 정도 있는 울산의 미미보호소라는 곳을 좀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가 사료를 먹일 돈조차도 없다 보니까는 보호소 시설을 개선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저희가 돕겠다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호소장님과 거기 후원 카페 그 몇 명 안 되는 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가 오면 늘 새는 지붕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입로가 비포장 흙길이에서 차량이 오르락내리락 못한 거기를 좀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해줬어요.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미미보호소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봉사자들과 소장님들이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또 홍보 활동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점차 자립하는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요. 지방 보호소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